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얘기, 그냥 편한 얘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제가 제 집에 들어온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입자 얘기하기 전에 요즘 제가 느낀 저의 투자 일상이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생활하고 투자 생활을 분리해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저의 투자 일상은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봄에 봄비가 내리면 알게 모르게 조용히 새싹이 낳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러나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싹이 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느낌? 제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억지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봄비를 맞고 싹이 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싹이 나는 구조라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살고 제가 더 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지 않고 투자하는 거 제가 바라는 투자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파도를 타면서 즐기면서 가는 투자 스타일. 제가 원하는 투자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제 월세 내놓은 곳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최근에 겪었던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10개월 동안 월세 미납한 세입자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전세 보증금에 월세를 계약했는데 200만 원 내놓고 자기 맘대로 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엊그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입자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월세, 10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저희 집에 오신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사 오셔서 정말 월세를 따복따복 잘 내셨어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1월 달부터인가 월세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너무 잘 내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2달 안 들어오고 3달 안 들어오고 그렇게 작년에 계속 월세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500에 50에 사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증금 500 받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1년치 보증금, 1년치 월세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원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지금까지 별 무리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9달이 될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10달이 되던 때 제가 얘기했죠. 사장님, 월세가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죠. 이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제가 히말라야 가기 바로 전달이에요. 작년 11월. 그리고 나서 계속 했는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제가 연락할 길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가 좀 망각하는 걸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받아야 될 월세를 자꾸 연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더 많이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했죠. 한전하고 도시가스에 전화해 보니까 미납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증금은 이미 다 소진이 됐고 월세는 벌써 10 몇 개월이 미납이 됐죠. 꾹 참고 있다가 제가 전화를 했죠. 사장님, 봄이 됐습니다. 이사 가실 준비 하십시오. 이사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그러면서 막
뭐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제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달 월세 받으려고 전화하는 거, 저 스트레스 받는 거,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공실로 비워둘 테니까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지금 이사 가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주까지 어떻게 구해보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했죠. 그냥 예 언제까지 주십시오. 안 그러면 3월 말까지 이사 가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자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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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이 연달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100만 원씩 3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입자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밝은 톤으로 사장님 방금 100만 원 3번 보냈습니다. 그동안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안 밀리겠습니다. 역시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나 봐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그런 일 없게끔 저도 월세 때문에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알아서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입자는 잘 마무리가 됐죠. 아마 그동안에 이 세입자 자기가 번 돈을 다른 곳에 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그렇지만 제가 그걸 표시를 낼 수가 없었고 모른 척하고 기다려줬더니 그분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줘 주셨고 저랑 또 같이 저의 세입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개월 월세 미납한 세입자는 마무리가 잘 됐고요. 두 번째로 200만 원으로 아파트 흔드는 세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은 원래는 2월 말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이사를 나가면 자기가 3월 4일에 이사를 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집을 보시고 문 손잡이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그거를 좀 고쳐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사장님이 고치시고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고 그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나서 다시 가서 보더니 벽지가 너무 더럽다고 저보고 도배를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계약도 다 썼고 열쇠 손잡이만 바꿔주는 조건으로 입주하고 2천에 50만 원에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썼거든요. 근데 이사하기 바로 전전날 저한테 더러워서 안 되겠다고 벽지를 발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만 믿을 수가 없어서 관리소장님한테 좀 부탁드려가지고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소장님께서 가보시고 벽지가 좀 지저분하다. 안방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보일러 쪽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동안 환기를 안 시켜서 곰팡이 꼈나 봐요. 베란다하고. 그래서 집은 환기가 최고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해주면 곰팡이 끼는 건 아무리 남양집이고 해도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좀 부지런한 세입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인근에 인터넷으로 뒤져서 인근에 있는 도배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견적을 좀 보내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가서 보시고 견적을 주셔서 조금 깎아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깎아주신대요. 신랑이 하기 싫어서 알았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최대한 빠른 날짜에 해주십시오 하고 도배를 시켰죠. 도배를 해놓고 있는데 이 들어올 세입자 또 가서 보더니 보일러가 너무 보일러실이 지저분하다. 베란다가 더럽다. 마루가 이렇게 틈이 벌어졌다. 거실의 마루는 여러분 일자로 마루가 설치된 경우에는 오래되면 좀 틈 간격이 벌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그러면 말이에요. 그건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신발 신고 들어가서 발로 툭툭 이렇게 차시면 그게 붙어요. 그건 가서 그렇게 해결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큰일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벌어지니까 그게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거기가 1층이거든요. 1층에 베란다에 그 거실 문에다가 창문에다가 전부 다 썬딩지를 발랐다는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 밖에 보이는 썬딩지. 이미 발라놓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 그걸 바르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밖이 보이는 게 싫어서 발랐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온지 아십니까? 등을 다 갈았답니다. 방의 등을. 안방, 거실, 부엌, 화장실.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바꾼다고. 그리고 비용을 달라는 거죠. 아니 사장님 지금까지 지금 도배에다가 페인트에다가 이런저런 일을 계속 지금 상의도 없이 하시고 저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좀 입장이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반씩 부담하자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나무 집 새에 사는데 등이 더럽다 그러면 솔직히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그 사람 입장 생각하면 등을 교체해 줘야 되죠.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그랬을 텐데 나중에 자꾸 일이 한두 개씩 늘어나니까 제가 조금 기분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서 받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사 날짜는 다 돼가는데 지금 페인트도 칠한다고 하고 그 비용도 반을 달라 하고 내일 모레 이사인데 지금 정식 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집은 혼자 가서 다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비밀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락날락 하는 거고 저는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차로 한 2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돈이 안 들어오면 오후에 제가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신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게 있어서 가만히 있다간 제가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2시까지 기다려보고 연락이 안 되면 내가 오늘 장거리 간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죠.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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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문자가 3번 왔어요. 어떻게 온지 아세요?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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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800만원이 들어왔죠. 그러면 앞전에 가계약금 200만원 받았으니까 2000만원이 딱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로 전화 왔어요. 사장님 더 2000 다 송금했습니다. 제가 계약서 써서 보낼게요. 너무 목소리 밝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거하고는 달리 이 세입자도 저하고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의 살짝 의심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상대편한테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항상 정중하게 답변했고 감사합니다. 등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오늘 500 보내고 내일 500 보내고 글피 500 보내고 이렇게 보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랬던가? 자기가 인터넷 뱅킹으로 보낼 수 있는 한도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죠. 근데 오늘 한꺼번에 띵동띵동띵동 600이 3번씩 왔으니까 지금까지 한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월세 보증금을 쫓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극진하게 대하고 그 돈이 꼭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돈을 다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속속이던 세입자 양쪽 두 분이 해결이 돼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싹은 억지로 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열매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너무 깊은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